네,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 검찰 발표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위에 검찰 내부가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은 검사 2명이 현재 알려지긴 1명이 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걸로 돼 있는데 이 인천지검의 어떤 검사, 그 다음에 또 대전 고검의 한 검사 이렇게 2명이 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검찰 일각에서는 정말 굉장한 강경론까지 이제 뜨겁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성의 녹음 파일 10초만 공개하면 아마 청와대가 벌컥 완전히 까무러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수사팀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박 대통령이 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또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지 더구나 계속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떻게든 조사하겠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상황이 또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일요일 날 대통령이 이제 그 피의자가 되면서 이제 그 뭐 법적 지위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참고인 같은 게 출석 통보인데 이번에는 이제 소환 통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청와대에서 이제 지금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 누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럼 진짜 그럴수록 검찰은 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될 의무가 더 커진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저는 뭐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설사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지금 판사가 이 발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이 소위 말하는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 누각이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법원에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한번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법원에서는 엄청 겁낼 것 같아요. 체포영장 네, 만약에 들어오면 이거 기각했다가는 또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이제 들끓는 민심에 비춰보면 네. 법원도 사실 상당히 보잖아요. 여론은 국민 사실상 제가 볼 때 검찰이든 촛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창고 대방출에 대해서 황태순 그 평론가께서는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자 아니면 그 기소 내용의 일부를 그 소위 말해서 혐의 내용 일부를 유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 특검으로 가기 전에 검찰로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 수사하고 싶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오히려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정 부담된다면 이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주는 체포영장 정도는 청구하는 것도 검찰로서 슬기로운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대목을 들으면서 검찰이 그야말로 자기 기관에 자기 검찰의 면을 세우는데 급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전제가 아마 헌법학자들 대부분 물어보면 그런 얘기할 겁니다. 체포영장이든 강제수사든 그것은 소출을 갖다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해제를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따라서 그거 갖다 소추할 수가 없어요. 소추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 검찰에서 검찰이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좀 뭐랄까 그렇게 좀 노릇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갖다가 더 팍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러는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지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정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시간이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제3조 뇌물죄가 적용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돈을 주었던 774억이라는 돈이 뇌물인지 아니면 그냥 출연금인지 그 내용부터 정확히 밝혀서 만약에 뇌물이라면 그것을 출연했던 뇌물을 주었던 그런 대기업도 다 엄중 처벌하기 검찰이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지 언론 플레이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밝힌 거는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일반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특히 강제 수사를 통해서 혐의 유무를 밝힌 다음에 추후에 기소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 유사일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외국 처음 사례도 당한 딱 일이죠. 들어맞는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영장 청구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 시간 낭비하느니 정말 대통령한테 그 외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저는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좀 약간 방법이 치졸하긴 하지만 검찰에서 10초 얘기를 흘리는 그런 것도 저는 썩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 영장 청구를 가지고 이렇게 설랑설레하면서 계속 논의를 하느니 그 방법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 아직 이제 뭐 검찰 지휘부나 수사팀에서 체포영장 청구했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일부 검사들이 이 내부 통신망에 체포영장이야 꼭 기소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조사하고 그냥 기한 지나서 돌려놓은 고만이다. 그리고 이제 기소 부분은 이제 임기 후에 뭐 판단하면 되는 거다. 약간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들고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녹취 파일을 10초만 공개도 이건 아마 이제 박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오니까 아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니 명색이 그래도 이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이 조사한 것인데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부인할 수 있느냐 이제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아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검찰 간의 어떤 이 대치 이게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박 대통령은 대면 조사도 계속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이제 특별검사를 이제 야당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한 분 한 분 뭐 직접 또는 뭐 간접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다들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한 분은 이제 계산해봤더니 이분이 판사 하다가 다시 또 변호를 하다가 다시 이제 판사로 들어갔다 다시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이 연도를 따져봤더니 판사 경력이 15년이 안 되더라. 지금 이제 이 특검법에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이 15년이 돼야 되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서 그분 이제 나는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분은 삼성과 반대되는 편에 서서 어떤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이 이제 대기업 수사도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 서서 어떤 사건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분은 나는 호남 출신인데 이분이 호남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이번 특검은 호남 출신이 맡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취지를 풀어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표를 주지 않은 곳이 이제 호남인데 그쪽 출신이 맡게 되면 나중에 또 뭐 뒷말이 나올 수 있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뭐 더 가혹하게 한 거 아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폈고요.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 계셨는데 이분은 저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자기가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아주 강하게 조사해야 될 건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내가 직속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부분이 또 공개되면 알려지면 뭐 금방 알 텐데 같이 근무했다는 걸 알게 되면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다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얘기 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다른 분들 얘기도 쭉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는 이번 특검은 제대로 못하면 정말 역적이 되고 잘해도 사실은 현직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법률적으로 어떤 정책의 생명을 끊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부담스럽다.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런 점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스개로 지금 특검 하겠다는 분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다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지금 특검법이 통과는 됐지만 후보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걱정이 되네요, 당장.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는 수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찾아보면 또 아주 그 수사 능력도 탁월하고 신망도 높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뭐 특검 후보를 찾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립특검이라는 부분인데 말씀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뭐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지금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일종의 뭐 정치적 편판성을 들어서 이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지금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끌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 지금 이제 중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렇게 중립적이 않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정치적 편파성에 의해서 결과가 좌지우지됐다면서 일종의 탄핵 심판에 갔을 때 그러한 이 논리를 통해서 특검의 결과를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깔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게 그래서 있죠. 이제 예, 정세균 의장이 오늘 중으로 특검 요청서를 갖다가 네, 청와대로 보내기로 돼 있죠. 네. 송부한다고 그러죠. 네. 송부하게 되면은 3일 이내에 이제 청와대 의뢰하면은 청와대는 그다음에 저 3일 이내에 국회로 국회에다가 보내야 되죠. 네. 저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국회에서 5일 이내에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2명을. 자, 근데 그 부분은 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정은 부부 말씀대로 하면은 이 사람 구하기 정말 어렵겠다. 이게 2명을 갖다가 꼽아야 되는데 어렵겠고 또 꼽았는데 애써 꼽아놨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중립성을 갖다가 문제 삼아서 임명 안 하면 참 그것도 벌칙 규정도인데 까다롭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 법무부 장관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빠졌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격앙된 분위기를 계속 그냥 고강도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수사할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보면 검찰은 그동안 수사했던 거 다 싸갖고 특검으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그 특검의 어떤 임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검찰에서는 좀 칼 잘 갈아서 칼 한번 휘둘러 볼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특검이 늦어지는 게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특검은 하여튼 인선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좀 시간을 좀 늦게 막판에 가서야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